지가 이제 앞에서 이미지를 올려놨지만 70년대 군대는요, 공식적으로다가만 빠따가 유행했었고요. 또 공식적으로 기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임들이 후배들을, 졸병들을 막 구타하는 그런 거 아주 못된 습관이 살아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는 거짓말 아니라 빠따를 2만 대를 맞고 제대했어요. 그러니까 1040일 동안이니까 거의 하루에 20대 가까이 빠따를 맞았다는 얘기죠. 우리 부대는 그렇게 군기가 세가지고요. 영창 근무도 근무했지만 사실 가장 고달픈 게 헌병대입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나오네. 제가요, 그 당시에 그 고통스러운 군대 생활 중에서 좀 여유를 갖고 또 어떻게 하면 군대 생활을 재미있게 보낼까 하고 펜팔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리랑, 명랑, 영화 잡지, 스크린 뭐 이런 그 잡지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썬데이 서울, 또 썬데이 주간 경향, 뭐 주간 한국, 주간 중앙 뭐 이런 그 주간지도 많았고요. 그런데 맨 뒤에 보면 펜팔란이 있었어요. 펜팔란. 전 그런 거 잘 이용합니다. 사진을 내가지고 외로운 군인이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정이 있는 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 군대 주소도 그대로 썼어요. 써가지고 했는데 과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싱싱하고요, 또 파릇파릇하고 생생하고 괜찮았거든요, 인물이.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그럴듯한가 보죠. 그게 전국에 있는 여성들이 다 편지가 온 거예요. 막 그냥 그 편지 배달하는 사람을 통신병 뭐라고 그러더라. 그걸 잊어먹었어. 걔가 최고 많이 가져올 때는 하루에 54개를 가져왔어, 편지를. 의문 편지라 그러는데 사실은 뭐 하트가 막 있고 뭐 그런 편지죠. 그래가지고 편지 답장하기도 엄청 힘들었어요. 일요일은 뭐 그냥 그거 똑같은 내용을 써가지고 지금같이 뭐 복사기도 없지만 손으로 일일이 써가지고 답장하고 그러는데 면회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매주마다 한두 명씩 오는데 아주 그 기분 끝내주더라고요. 그냥 오는 거 하면 걔들이 꼭 뭘 사가져 옵니다. 뭘 사가져 오느냐. 당시에 지금은 그게 그런 제과점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뉴욕 제과라 그러면 끝내줬거든요. 그런 데서 빵을 사오고 케이크를 사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군대 짬밥 그 당시에는 이 70%가 보리쌀이에요. 그러니까 30%가 쌀인데 그것도 중상사들이 또 쌀은 또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거의 90%가 보리쌀이야. 시커매. 그 반찬은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단무지하고요, 그 두부하고 된장 나오는데 그 시래기 넣어가지고 하는데 모래가 씹혀. 두부가 얼마나 시원찮게 했으면. 김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김치를 담가봤지만 장화를 신고 큰 욕조가 아니라 뭐 우리 방 응접실만한 그런 이 시멘트에다가 비닐을 깔고 거기다가 배추를 막 그냥 2트럭, 3트럭씩 쏟아가지고 배추를 담그니 모래가 제대로 쉽게 나갔겠어요? 김치도 모래가 버적거리죠. 두부도 모래가 버적거리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빨아먹어야 됐어. 왜냐면 모래를 가라앉히려고. 그런데 그런 그 뉴욕 제가 빵을 가져오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참 행복해. 그냥 젖어 있었던 그런 당시였죠. 그런데 어느 날 글쎄 또 면회가 또 왔는데 한꺼번에 3여자가 왔어. 그럼 환장할 노릇이야. 일요일 날 근무를 일부러 뒤로 미루고 면회를 가야 되는데 사령부 정문 있는 데서 그 면회실이 있었거든요. 사실 헌병들은 복장이 멋있습니다. 깨끗하고요. 또 키도 저도 그 당시에 174였거든요. 그럼 쭉쭉 빵빵이었죠. 뭐 그냥 싱싱하고 쌩쌩하고 그냥 바들바들 여들여들 몰락몰락하고 그런 나이인데 글쎄 하루에 3명이나 면회를 왔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TV 배호 아미 스페셜. 아미가 뭔지 아시죠? 군대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72년 2월 22일 논산훈련소에 수용연대에 들어가 가지고
1975년 12월 31일 제대했습니다. 군번은 1, 2, 3, 4로 나가고요. 또 1041일 34개월 열흘 근무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근무하셨나요? 저는 첫 월급이 350원 받았어요. 350원. 좀 있으니까 500원 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년 병장에 제대할 때 3,500원의 월급을 대단히 많이 받고 나왔습니다. 당시 군대 이야기는 34개월 열흘 했지만 34개월 열흘 동안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고달팠던 이야기보다 조금 달콤 쌉싸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수용연대 들어가 가지고 15일 동안 군번 없이 근무했어요. 왜냐면 국방부서 군번이 떨어지질 않아 가지고 15일 동안 그냥 허송세월 했었죠. 그 다음에 논산훈련소에서 46일, 지금은 며칠 기본 훈련이 되는지 모르지만, 또 그 다음에 육군종합행정학교 남한산성에 있었죠. 남한산성 육군교도소 바로 뒤에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무려 60일 동안 후반기 교육을 받고 3군사령부 제2헌병대 소속 헌병으로 34개월 열흘을 근무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군대에 관한 기록은 대충 마쳤고요. 이제부터 군대에 있었던 그 아름답고 쌉싸름하고 달콤하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내무반에 42명이 있었는데 사실은 3년 6개월 동안 면회 한 번도 안 온 사람들이 거의 한 반 이상 됐어요. 면회 온다는 것은 아주 시골에서 전라도나 경상도 농촌에서 그냥 부모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 하나 군대 보내놨는데 그냥 찾아오는 그런 이 사람이 있지, 나처럼 그냥 그 쭉쭉빵빵 아가씨들이 36, 24, 36에다가 그냥 하이힐을 신고 그냥 화장품 냄새를 풍겨가면서 워킹 해가면서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처럼 오빠 이러면서 면회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때까지 남녀 간의 그 연애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있었던 그런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글쎄 바람둥이는 아닌데 왜 그렇게 인기가 좋았는가 몰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3명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누구 면회 오신 분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셋이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면회실에 와 있는데 누구 이름 하나만 딱 불렀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밖으로 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용인다방에 1명, 정다방에 1명, 약속다방에 1명 이렇게 3파트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10분 앉아서 나불나불 또 저 정다방에 가서 나불나불 또 약속다방에 가서 나불나불 이랬는데 한 여자는 떡을 한 마를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동료 군대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또 하나는 뉴욕 제과에서 케이크, 그 당시 케이크 얼마나 귀했는데요. 케이크를 이만한 걸 2개를 가져와서 내무반원들과 나눠 먹으라고. 또 한 여인은 손수건을 40개를 마련해 가져왔어. 예쁘고 예쁜 손수건을. 그러니 나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나불나불 하다가는 불안하고 저쪽으로 또 잠깐 부대에서 누가 오랐으니까 한번 갔다 올게. 그러고서 잠깐 나가서 또 약속다방에 가서 나불나불 이래가지고 보냈어요. 면회를 마치고. 그러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마스는 사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총 내가 거의 한 90통 가까이 이제 연애질을 했었는데 그거를 내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하사한테 몇 개 주고 또 중사한테 몇 개 주고 그다음에 병장 고참한테 몇 개 주고 이래가지고 실제 내가 거래하는 왕래하는 편지는 한 30여 개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20개까지 꾸준히 몇 달 동안 했는데 드디어 이제 크리스마스가 왔는데 카드가 없잖아요. 군대 그 당시 월급 500원인가 1000원밖에 없었는데 카드 하나 200원, 300원, 500원 가는데 그걸 어떻게 사서 다 보내. 우표값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서양 화가니까 문방구에 가서
그 도화지를 사가지고 봉투를 사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수채화 그거는 저기 뭐요 빌려가지고. 사실 그림이라 그러면 뭐 크리스마스 카드 저리 가라로 제가 이제 잘 그렸죠. 젊은 화가니까. 그러는데 다 그려가지고 뭐 순자씨 이 설국에서 흰 눈이 지금 30cm 가량 쌓여 있고 영하 30도가 되는데 보고 싶은 건 순자씨밖에 없습니다. 순자씨 크리스마스 때 성당에 가실 거면은 저를 위해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대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사랑을 이어갑시다. 이렇게 뭐 달콤 쌉싸름하게 편지를 썼죠. 그 다음에 순자, 명자, 광자, 청자, 애자, 미자, 숙자 뭐 이렇게 해서 편지를 쫙 썼어. 한 30개로. 그래서 봉투도 딱 썼어. 그러는데 여기서 실수를 하나 했어요. 제가 그 당시 근무를 빨리 나오라는 우리 당직대 고참이 이제 근무자를 체크를 하는 데가 있어요. 당직대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무슨 초소는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근무를 잘해라 하면서 뭐 복장에 시원찮으면 막 몽둥이를 두드리 패고 그래요. 그래서 근무 시간이 다 돼가는데 빨리 나오래. 그런데 백차를 타고 이제 그 용인 시내까지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글쎄 여기서 잘못을 저지른 거야. 순자 봉투를 써놨잖아요. 근데 거기다 명자 내용을 집어넣고 또 명자 봉투 안에다가 춘자 내용을 집어넣고 또 숙자 봉투 안에다가 애자 편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30명이 한꺼번에 우두두두두 다 떨어졌어. 아니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데 왜 카드가 안 올까? 그랬더니 그 명자한테서 편지가 왔어. 야 이 바람둥아 주소는 나한테 보내고 명자 저거에다 숙자 편지를 보내면 어떡하냐 이 바람둥아 이 못된 놈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편지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두두두두 서럽게 편지가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외롭게 말년 생활을 보내가지고 마지막에 1975년 3월 31일 눈이 막 무릎팍까지 쌓인데 용인 시내까지 거기는 차도 없어요. 군대 사령부 내에서 나올 때는 그 군대 차를 타기 전에는 거의 한 3km 4km 되는데 글쎄 눈이 저벅저벅 오는데 외롭게 제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99%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한 3년 전에 이거 비슷하게 이제 이 리얼 스토리니까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서요. 근데 당신은 군번이 몇 변이었으며 군대 생활 몇 년 했으며 병과는 뭐 댓글을 좀 많이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추억의 소야곡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군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부탁해요. 좋아요 구독